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11월 8일에 치러진 ITQ 엑셀 2교시 비유형 문제풀이입니다. 함께 실습하시면서 시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 또는 시작 메뉴에 있는 엑셀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새 통합 문서 첫 번째 있는 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부터 할 건데요. 파일 메뉴 클릭하셔서 저장 버튼 또는 파일 위에 있던 디스켓 버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찾아보기 버튼 클릭을 하겠죠. 우리는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나요?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ITQ 폴더는 시험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에 ITQ 폴더를 여시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이 치러졌던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내 이름. 자, 그런데 간혹요. 시험을 하루에 한 과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두 과목, 세 과목 연속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1교시 때 시험 봤던 그 과목 파일의 이름이 그대로 다시 뜹니다. 저도 파워포인트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PPTX 파일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확장자가 바뀐 게 뜨던지 말던지 그대로 저장만 해주시면 엑셀 확장자로 제대로 저장이 될 겁니다. 위에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그리고 .xlsx로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 전송 방법은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이 너무 작다 싶으시면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표시를 클릭하셔서 보기 좋은 사이즈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모든 시트에 A열 너비를 열 너비 1로 바꿔주셔야 되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작업해 볼게요. A 열머리, A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 너비로 갑니다. 그리고 열 너비는 1로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글꼴이요. 본문의 이 조건을 보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리면 11포인트로 하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A열 왼쪽에 보시면 모든 셀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회색 버튼 한 번만 클릭하시고 글자 모양을 바꾸도록 할게요.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1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이 시트를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빈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블럭 잡혀져 있던 게 풀리고요. 시트 1번을 복사를 먼저 해도 되고 이름을 먼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먼저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시트 1번을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요. 시트 3개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시트 4번은 차트를 만드실 때 생성하시면 되니까요. 3개만 만드시면 되고요.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1작업 엔터. 두 번째 시트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엔터. 세 번째 시트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엔터키 쳐주시면 되고요. 제1작업에 가셔서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시트 이름도 위에 답안 시트 이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작업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험장 가셔서 시험지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제1작업에다가 입력을 해야겠는데요. 본문 내용부터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B의 4셀부터 클릭해 놓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잠깐 영상을 뒤로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작성하고 나서 그 뒤에 설명 들으셔도 되고요. 함께 작성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B4셀부터요. 강좌 코드. 탭키 눌러서요. 저는 옆으로 가면서 써볼게요. 자, 수강료 쓸 때는요. 수강료 쓰시고 Alt키와 Enter키를 치셔서 줄바꿈 하신 후에 단위 1까지 넣어주고 탭키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커서가 넘어가게 되죠. 자, 순위까지 있나요? 옆에 또 있네요. 자, 그럼 수강 쓰고 Alt, Enter, 요일, Enter키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하단에 이 스크롤바가 있어서요. 좌우로 잘 움직여 가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화면이 크다 싶으시면 조금 더 줄여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B의 5셀부터요. 저는 캡스락 눌러서 영어를 대문자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224, HC 124, DS 빼기 116, DU 빼기 116, CC 빼기 1202, HD 124, HF 224. 매번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쓰려고 하면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코드 같은 게 대문자로 나와 있다면 아예 캡스랑 누르셔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요가, 교실, 읽기, 녹색, 예술. 띄어쓰기 잘 해주셔야 되죠? 네. AI 시대의 글쓰기, 쿠키, 엔드 연산자는 이 엔드 기호는요, 숫자 7번 위에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분야 쓸게요. 아, 분야 위에 써놨죠. 네. 문화예술. 분야 밑에 문화예술부터 써주시면 되는데요. 문화예술 한번 쓰고 엔터키 쳐서 문자만 쓰시면 자동으로 채워지니까요. 엔터키만 치시면 되죠. 인문교양 한 번은 쓰고요. 그 다음에 인만 쓰고 엔터. 요리 쓰고요. 문 쓰고 엔터. 인 쓰고 엔터. 요 쓰고 엔터. 그러면 한번 입력했던 내용들은요. 자동 완성이 됩니다. 강사명, 우미영부터 쭉 입력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일 그냥 빼기 기호로 사용하시면 되죠. 키보드 자판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숫자 키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가 계산기 두드리듯이 입력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수강 인원도 입력할게요. 아이고. 수강료는 쉼표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순위랑 수강 요일은 입력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계산을 해줄 거니까요. 자, 하단에 B의 13셀로 와서요. 인문교양 분야 강좌 개수, 문화예술 분야 수강료, 단위원, 평균. 옆으로 쭉 가서요. G의 13셀에다가 최대 수강료, 단위원까지, 강좌 코드, 강좌 시작일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의외로 이 콜론 입력하실 때 세미콜론으로 입력돼서 오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양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내용은 다 입력이 됐네요. 자, 지시사항의 1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는 아까 작업을 했습니다. 정렬부터 하면 되는데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지시사항이 없는 이 제목들을 병합하는 것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B의 13부터 D의 13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의 14부터 D의 14까지, G의 13부터 I의 13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버튼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문화예술이 술로 됐네요. 문화예술. 작업하시면서 오타 있는 부분 잘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C열이 강좌명이 좀 좁습니다. C와 D 사이에 마우스를 잘 갖다 놓으시고요. 이 경계선에서, 제목의 경계선에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열의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A열 너비만 1로 하시고 나머지는 입력하는 자료에 맞게끔 너비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시사항이 없는 것부터 좀 작업을 해볼게요. 테두리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B의 4부터 J의 14까지 블럭을 잡아주고요. 테두리 넣어볼게요. 모든 테두리에서 한번 넣어주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화살표 클릭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을 하죠. 그리고 안쪽만 블럭 다시 한번 잡으셔서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병합하고 대각선 넣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병합할 때 같이 안 했어요. 블럭 잡아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셀 서식으로 갑니다. 테두리에 가셔서요.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두 개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X 표시로 만들어지는 거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 스타일 같은 거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블럭을 잡으셔가지고요.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숫자에 해당하는 것, 회계에 해당하는 것만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강 인원과 수강료 이 부분은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한번 해줄 거예요. 날짜의 경우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료 부분이 콤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수강료 부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요. 콤마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회계 형태로 바꿔지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 1번은 끝났습니다. 정렬도 했고요. 여기 쉼표도 찍어줬어요. 제목 도형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좁으니까요. 1번, 2번, 3번 열머리를 블럭을 잡으셔서 3번과 4번 사이를 아래쪽으로 약간 당겨주시면 열의 높이가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높이의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좋게끔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시면 됩니다. 삽입의 도형에 클릭하셔서요. 저 도형이 배지 같네요. 기본 도형의 배지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G의 중간쯤까지 드래그 해줄 거고요. 제목 도형은 여기 써 있네요. 도형 배지를 이용할 거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용할 거고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랑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도형 채우기 나왔거든요. 표준색의 노란색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윤곽선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 가서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 바깥쪽 중에 오른쪽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넣어줘야 되잖아요. 바로 쓸게요. 시민평생교육 11월 강좌 현황. 글씨를 썼더니 글자가 흰색으로 나옵니다. 도형에 글자 없는 곳 아무데나 클릭하셔서요. 색깔을 먼저 바꾸고 글씨를 썼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홈에 가셔서 글자는 굴림이고요. 굴림 찾기 힘드시면 직접 쓰세요. 굴림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바로 밑에 있는 글자 색깔 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굵게도 찍어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 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굴림의 24 글자색 바꿨고 굵게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글자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위에 있는 것도 가운데로, 왼쪽에 있는 것도 가운데로, 중간과 가운데 두 개 다 클릭하셔서 이 도형 안에 글자가 정가운데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도형까지 끝났고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결제란을요. 여기 옆에다가 L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L의 3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결제, 담당, 대리, 팀장 쓰고요. 블럭 싹 잡아가지고 가운데 정렬 한번 찍어주죠. 밑에 도장 찍을 결제란 전부 다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결제란 블럭 잡아서 병합해 줘야 되거든요. 결제랑 밑에 두 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열의 너비를 조금 좁혀요. L과 M 사이에서 너비를 좁혀주고 요거 세로로 써야 되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가나 방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방향 버튼 클릭하셔서요. 세로 쓰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병합하시고 나서 바로 세로 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L의 너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란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왼쪽에 3번과 4번
높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3번은 조금 좁혔고요. 4번은 조금 더 밑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높이, 열의 너비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정하시면 됩니다. 결제란 전체 블럭 잡아가지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넣을게요. 이것도 아까 정렬하실 때 한 번에 하셨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거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복사 버튼이 있는데요. 상단 부분에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화살표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확인 버튼. 컨트롤 V를 누르시면 그 자리에 바로 그림이 붙여 들어갑니다. 드래그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결제란을 줄여야 하실 때에는 그냥 위에 있는 H나 I나 J를 넓혀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제란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다 보면 가로 너비만 조정을 하다 보면 모양이 또 좀 길어 보일 수도 있고 달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예 H, I, J의 열 너비를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인 거죠. 원본은 삭제하셔야 돼요. LM, NO 블럭 잡아서 위에 열 머리글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원본은 완전히 지워줍니다. 자, 다시 스크롤바를 하단에 있는 스크롤바를 앞으로 당겨서 A열부터 내용이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색깔 칠해야 되죠. 이 셀 주소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목 부분 블럭 잡으시고요. 이 흑백 문제지라도 색깔 칠해져 있는 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항상 같은 곳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강좌 코드 클릭, 강의 시작을 클릭하셔서 위에 있는 채우기 잉크통이죠. 홈 메뉴에 있습니다. 표준색의 세 번째에 있는 주황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요. H14셀에 강좌 코드 나올게요. H14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보시면 유효성 검사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유효성 검사 버튼 클릭. 자, 제가 화면을 키워서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 버튼 여기 있네요. 그냥 위에 있는 그린 버튼 클릭하시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하겠다. 원본은 어디냐? 원본 박스에 클릭하셔서 강좌 코드라고 했거든요. B의 5부터 B의 12셀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유효성 검사했기 때문에 화살표 버튼이 생겼습니다. 아무 코드나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셀 서식 해보겠습니다. G의 5부터 G의 12셀까지요. G의 5부터 G의 12 영역 셀에다가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자 붙일 거예요. G의 5부터 G의 12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가셔서요.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 뒤에다가 바로 그냥 큰 따옴표 넣으셔가지고요. 명자 쓰시고 큰 따옴표 닫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 쉼표를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G표준에다가 바로 쓰셔도 되고 0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모두 정답 처리되세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가 제대로 붙었죠? 자, D5부터 D12 영역. 자, D의 5부터 D의 12 영역 분야 부분 블럭 잡으셔서요.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이름 상자 D5라고 되어 있는 곳 클릭하시고요. 분야라고 쓰고 바로 엔터키만 쳐주시면 이름 정의가 되죠. 만약에 오타가 생겼거나 범위 지정 잘못하셨으면요. 위에 메뉴 중에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내가 이름 정의해 놓은 거 선택해서 편집하시거나 삭제하고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면 제1작업의 표 서식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예, 함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수강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 구할 건데요. 랭크 EQ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답날 부분인 I5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랭크.EQ 컨트롤 A 눌러주시면 바로 함수 마법사 창이 뜨죠. 수강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숫자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숫자는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G의 5셀입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 인수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수강 인원 전체 범위를 잡아주고 F4번을 눌러서 고정합니다. 마지막 오더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숫자 1이나 2, 0이 아닌 아무 숫자나 쓰시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서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 모양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수강 요일.
등호 쓰고 추주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A 누르죠. 문제를 잠깐 볼게요. 강의 시작일에 대한 요일을 구할 건데 추주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로 월요일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주 함수 들어와서요. 위크데이 함수도 들어갈 겁니다. 위크데이 가로 열어놓고요. 여러분 두 번째 함수 들어가실 때는 가로 열어놓고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이 위크데이 함수 사이를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함수 인수창이 위크데이 함수로 바뀌거든요. 자, 이때 시리얼 넘버는 요일을 구하고자 하는 날짜입니다. 강의 시작일 클릭하겠죠. 그리고 리턴 타입은 어떤 형태로 요일을 출력을 할 것이냐. 여기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유형이 없기 때문에 아무 유형이나 하셔도 되는데요.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표시가 되는 그러니까 숫자 1부터 7까지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표시가 되는 유형은 1입니다. 저는 그냥 1유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위쪽에 수식 입력줄의 추주함수 사이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돌아오죠. F5에 있는 날짜를 1이라는 유형으로 요일을 구할 건데요. 숫자 1부터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1이라면 밸류 1이라면 뜻이죠. 거기다 클릭하셔가지고 1이면 일요일, 탭키 누르셔서 2면은 월요일, 탭키 눌러서 화요일, 4일 때는 수요일, 5일 때는 목요일, 6일 때는 금요일, 7일 때는 토요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요일이 출력이 되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쭉 끄시고 옆에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교양 분야 강좌 개수, 카운트 if 함수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뒤에 연산자 이용해서 개자를 또 붙이셔야 되겠습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카운트 if, 컨트롤 A. 렌즈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인문교양 분야의 강좌 개수를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우선 범위는 분야가 되겠죠. 제목은 잡지 마시고 분야 부분만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인문교양인 거에 분야 강좌 개수를 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건에다가 인문교양을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쓰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뒤에다 개자 붙여야 되니까 위에 카운트 if 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엔드 연산자 쓰죠. 쉬프트 키와 숫자 7번. 큰 따옴표 넣어서 개 쓰고 큰 따옴표 닫아서 엔터 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요. 분야 부분을 분야라고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었다면 이 함수까지 같이 틀리게 되니까요. 이름 정의 꼭 확인하세요. 자, 2의 14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수강료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디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을 구할 거고요. 라운드업을 이용을 해서 올림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2,235라면 이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가지고 53,000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1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건 마이너스 3입니다. 조금 있다가 함수 사용하실 때 라운드업에서 올릴 자리를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 쓰고 라운드업입니다. 라운드업.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들어가고요. 넘버에서 디에버리지로 평균 구해야 되겠죠? 디에버리지 괄호 열어서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 클릭할게요. 함수가 이렇게 두 개씩 중첩이 될 때 함수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저는 직접 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 전체를 얘기합니다. 강좌 코드라는 필드 명부터 우리가 입력한 수강료 끝까지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클릭이 안 됐나 봐요.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디에버리지 괄호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강좌 코드부터 수강료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되죠. 자, 필드명은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문화예술 분야의 수강료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요. 수강료의 필드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 마지막 조건입니다. 인문교양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 요거네요. 그죠? 문화예술 분야의 수강료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분야가 문화예술이다. 필드명과 함께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업 함수로 돌아옵니다.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업 클릭하셔서요. 이제는 어느 자리에서 올림할 것이냐. 아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한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47,000 나왔어요. 자, 최대 수강료입니다. 맥스 함수 쓸게요. 그냥 등호 쓰시고 맥스 가로 열어서요. 이거는 함수 마법사 들어갈 것도 없죠. 그냥 수강료 중에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수강료 범위만 잡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VLOOKUP 함수. 항상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함수입니다. 앞에 있는 강좌 코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것은 강의 시작일을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강의 시작일을 찾을 것이다. 강좌 코드에 대한 강의 시작일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찾으려고 하는 값은 강좌 코드 H14셀이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강좌 코드에 해당하는 강의 시작일을 찾고 싶은 거니까 강좌 코드부터요. 블럭을 잡아주셔야 돼요. 강좌 코드, 제목부터 잡으셔도 됩니다. 강좌 코드부터 강의 시작일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범위를 잡으실 때 수강 인원이나 수강료까지 블럭을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찾고자 하는 이 필드의 명이 제일 앞에는 반드시 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범위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필드가 몇 번째 열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좌 코드를 찾아서 5번째에 있는 강의 시작일을 출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5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랭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것이다. 강좌 코드가 여기에 있는 강좌 코드와 H14셀에 있는 강좌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러면 나는 5번째 열에 있는 강의 시작일을 출력을 할 것이다. 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강의 시작일이 숫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쪽에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 화살표 클릭하셔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H14셀에 만들어 놨던 유효성 검사 버튼 클릭하셔서 코드를 바꿔보면 강의 시작일도 함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 인원이 25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란색에 굵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화면을 좀 줄여서요. 강좌 코드 HA224가 입력되어 있는 B의 5셀부터 행 전체 J의 12셀까지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홈에 있는 조건부 서식 클릭을 할 거고요. 조건부 서식 중에서도 새 규칙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겠죠? 수식은 무엇이냐? 25 이상인 것. 무엇이? 수강 인원이. 자, 수강 인원 하나 클릭합니다. 첫 번째 값에 있는 G5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G열은 고정을 합니다.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G열은 고정을 하되 5행부터 12행까지는 각각 줄이 바뀌면서 25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5행은 고정하지 않고 G열만 고정을 해준 거죠. 크거나 같다 25라고 써주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식을 고쳐주면 됩니다.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요. 글자 색이 파란색이고요. 글꼴의 색깔이 표준색의 파랑. 그리고 굵게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랑 끝에서 세 번째 있는 거.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수강 인원이 25명 이상인 행 전체만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자, 이제 2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2작업 목표값 찾기와 필터가 출제가 됐네요. 자, 우선 제1작업에 있는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셔야 되죠. B의 4부터 H의 12까지 블럭 잡아서 컨트롤 C로 복사. 제2작업에 B2 셀에 클릭해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열의 너비가 좁은 부분은 이 열머리글 사이사이 선에서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입력된 내용에 맞게끔 열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자, 목표값 찾기 해보겠습니다.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라고 했습니다. B의 11부터 G의 11셀을 병합하겠습니다.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찾아서 클릭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수강 인원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수강 인원 전체 평균. 그리고 H11셀에 수강 인원 전체 평균을 구할 겁니다. 에버리지 함수로요. 클릭해 놓고요. 등호 쓰고 AVR, AG, 컨트롤 A 해서요. 이거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수강 인원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강 인원 범위 잡아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두리도 넣어야 되거든요. 자, 앞에 B의 11셀부터요. 방금 하신 H 11셀까지 블럭 잡으시고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선으로 하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테두리만 넣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수강 인원 전체 평균이 21이 되고 싶대요. 지금은 19.6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9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1명이 되려면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찾고 싶은 거죠. 자, 답이 출력이 된 H11셀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 위에 목표값 찾기로 가셔야 됩니다.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은요.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고 수식셀은 이미 H11셀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찾는 값은 이게 몇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21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바뀌어야 하느냐?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 G의 3셀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죠. 찾는 값은 21이 되겠다. 누가? H11이. 그러려면 G3에 있는 요가 교실의 수강생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자, 지금은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 27명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확인 버튼 해보면은요. 전체 수강 인원이 전체 수강 인원의 평균이 21명이 되려면 요가 교실의 수강 인원이 38명이 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분야가 문화예술이 아니면서 강의 시작일이 2025년 11월 5일 이전에 해당하는 자료의 강좌 코드와 강좌명, 수강 인원, 수강료의 데이터만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조건으로요. 분야와 강의 시작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D2셀에 있는 분야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강의 시작일을 클릭을 하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조건은 B의 14셀부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요. B의 14셀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합니다. 복사가 안 됐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C, B의 14에 컨트롤 V. 그리고 분야는 문화예술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괄호가 서로 마주보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문화예술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죠. 문제에서요 또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을 쓰실 때에는 조건을 두 개를 한 줄에 나란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일은 2025년 11월 5일 이전인데 해당 일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2025년 11월 5일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강좌 코드와 강좌명과 수강 인원, 수강료만 출력한다고 했거든요. 두 개 블럭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수강 인원과 수강료를 블럭을 잡습니다. 컨트롤 C 누르죠. 복사 위치는 B의 18셀부터예요. B의 18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급 필터 하러 가야 되는데요. B의 2셀부터 H의 10셀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전체를 블럭을 잡습니다. 왜냐면 밑에 목표값 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직접 블럭을 잡아놓고 고급 필터에 갈 거예요. 데이터의 고급에 가겠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는데 조건 범위는 아까 만들어놨던 B의 14부터 C의 15. 복사 위치는 또 아까 만들어놨던 B의 18부터 E의 18셀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가 4개가 나오네요. 밑에 테두리 넣어주고 싶으시면요. 블럭 잡으셔가지고 홈에서 테두리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 3작업 부분합 나왔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인데요. 이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죠. 출력 형태를 보니까요. 분야 부분이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인문교양, 요리, 문화예술 이렇게 구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정렬이 된 겁니다. 그럼 분야를 블럭을 잡아서 정렬을 할 건데
우선 복사하고 붙여넣기부터 해야겠네요. 자, 제1작업에 아까 블럭 잡아놓은 거 있으니까요. 바로 컨트롤 C. 제3작업에 B2셀에다가 컨트롤 V입니다. 자, 그리고 분야 필드를 클릭을 해서 정렬을 할 거예요. 데이터에 가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게 있고 뒤집어서 정렬하는 게 있거든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요. 미음이 먼저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위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희응부터 기역까지 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이제는 인문교양이 위쪽으로 잘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부분합하시면 되거든요. 자, 오른쪽 끝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서는 부분합이 오른쪽 끝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그룹할 항목은 항상 내가 정렬해준 필드입니다. 방금 분야를 가지고 정렬을 했으니까요. 그룹할 항목은 분야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강좌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거든요. 개수를 구해라. 누구의? 강좌명의. 강좌명만 체크를 하고요. 수강료 체크되어 있는 건 빼셔야 됩니다. 밑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와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하시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가죠.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 이번에는 수강 인원의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함수는 평균이 되는 거고 계산할 항목은 수강 인원입니다. 앞에 했던 강좌명을 빼시고요. 수강 인원만 체크해서 두 번째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까지 체크를 빼셔야 되죠. 안 그러면 앞서서 했던 그 분야의 개수가 지워져요. 강좌명의 개수.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뺀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개요 윤곽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룹 해제에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개요 지우기가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화살표가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개요 지우기만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윤곽 개요라고 하는 개요가 사라졌습니다. 자, D열이 좀 좁아서요. 저는 D와 E열을 좀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1.3333명, 19.62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소수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워줄 거예요.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 위에 표시 형식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에 가신 다음에 이 사용자 지정에 쥐표준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지우고 그냥 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0에다가 명자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면 소수 자리가 사라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그냥 G표준으로 하지 않고 그럼 평균값 그대로 소수 자리까지 다 표시가 되거든요. G표준 부분을 0으로 바꾸고 확인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좀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 작업을 한 이유는 부분합 같은 경우는 출력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차트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이 하단에 X축과 범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1작업으로 가고요. 자, 여기 보니까 수강 인원과 수강료가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강좌명이 X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좌명부터요. 요가교실 블럭 잡고 이끼 녹색예술 블럭 잡고 논어도 블럭을 잡죠. 명심보감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일품요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3D 펜 미술 창작 AI 시대의 글쓰기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수강 인원과 수강료도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주죠. 밑에도 계속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줍니다. 마우스 커서를 먼저 떼시고요. 나중에 컨트롤 키를 떼시면 되죠. 삽입에 가셔서 차트를 삽입을 하는데요. 위에 보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 2차원이죠. 2차원의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차트 이동 버튼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새 시트로 이동을 할 거고 차트의 이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 시트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새로 생긴 제4작업 시트를 제3작업 시트로 이동을 해주셔서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3번까지는 해결이 된 거고요. 4번에 해당하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 선택을 해줄 거고요. 차트 영역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리고 그림 영역 서식은 채우기 흰색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레이아웃은 아까 3번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거 클릭. 그리고 스타일은 첫 번째 거, 스타일 1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서식은요, 이 마우스를 제목 옆에 가져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뜹니다. 이때 클릭하셔서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주죠. 저는 직접 써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쓰고 엔터,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채우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위쪽에 서식에 가보시면요,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질감의 분홍 박엽지 찾아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트 영역을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채우기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이 질감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편한 데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요거 닫고,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를 의미합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클릭 한번 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첫 번째 거, 흰색 배경 1번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제목 넣어야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 한번 하고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굴림이네요. 그리고 크기가 20포인트이고 진하게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자, 그리고 배경색 채워야 되네요. 여기 잉크통으로 하셔도 상관없죠. 단색으로 채우는 거니까요.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주시고요. 윤곽선은 이 서식에 가보시면 다시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검정색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에다가 클릭해서요. 차트 제목 사이에다가 클릭해서요. 백스페이스 바와 딜리트 키로 글자를 지워주고 직접 문화 예술 및 인문교양 강좌 현황이라고 제목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7번 서식이요.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열을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요. 표식을 마름모의 크기 10, 그리고 레이블 값 표시할 거예요. 눈금선은 파선으로 해주셔야 되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강료 계열의 차트 종류로 바꿔야 되니까요. 이 주황색 수강료 계열을 클릭을 한 번만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죠. 그리고 수강료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주고 보조축까지 체크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꺾은 선의 계열의 표식을 바꿔야 되죠. 마름모꼴이고요. 크기가 10입니다. 계열 서식을 한 번만 딸깍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 전체 이 꺾은 선 계열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계열 종류 중에서 처음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의 형식을 마름모꼴로,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표식, 옵션을 기본 제공에 문제에서 제시된 형식과 크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명심보감에 해당하는 이 수강료에 레이블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명심보감에 해당하는 레이블 요 계열 값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위치를 바꿔야 하신다면 이 레이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오른쪽에 뜨는 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위치는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레이블 옵션에 오시면은요. 레이블 위치가 있으니까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꿔야 되죠.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눈금선 클릭 한번 하시고요.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눈금선 서식으로 가면 오른쪽에 또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이 바뀌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축은 잘 맞아요. 0명에서부터 40명까지 5명 단위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축이 8만까지고 2만 단위거든요. 자, 그러면 숫자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또 오른쪽에 축 서식이 뜨죠. 더블 클릭하셔도 축 서식이 뜹니다. 숫자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에 가셔서요. 축 옵션에 이 숫자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최대값이 8만이잖아요. 7만을 8만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단위는 2만입니다. 기본 단위를 2만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례를 바꿀 건데요. 하단에 범례 보시면 한 줄로 쭉 써 있는데 우리 거는 1작업에서 Alt 엔터로 줄 바꿈을 했기 때문에 수강료 단위원이 두 줄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꿔줘야 되거든요. 클릭 한번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수강료 이름을 바꿀 거니까 수강료 단위원을 클릭하셔서요. 편집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수강료 단위원 가로 닫아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도형 넣을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의 도형에 가셔가지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거 클릭하고 드래그하죠. 그리고 이 꼬리에 주황색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홈에 가셔서요. 글자 모양은 뭐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굴림으로 바꿀게요. 왜냐면은 이제 기본 이 글꼴이 굴림이었기 때문에 굴림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색깔 바꿔야 되죠. 도형 색깔이 흰색이에요. 자동으로.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가운데 정렬을 두 개 다 클릭을 해주셔야 글자가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내용을 보면 최대 수강료. 네.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문제 풀이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1작업부터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은 함수 부분에서 헤매지 않는다면 이 한글과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서는 가장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바로 시험을 종료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퇴실이 시험 종료 20분 전부터 퇴실이 가능하시긴 하거든요.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신 후에 답안 전송하시고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년 11월에 진행됐었던 ITQ 엑셀 강의였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